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주국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아까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하시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시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응, 바로 바꿨네. 도망 다닌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시 같아요. 사실 이치하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 씨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하 씨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하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하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하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결정적 한방 제보 19 8위를 공개합니다.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2012년 5월 미국 뉴욕의 경찰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33년 전 그 아이 당신이 죽였잖아. 네, 사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33년이나 숨어있던 범인이 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건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당시 6살이었던 꼬마 에탄 파츠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진 파츠. 밝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은 각종 뉴스와 신문 일면에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 경찰은 물론 FBI까지 나서서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사라진 파츠의 흔적,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파츠가 실종된 지 4년 만인 1983년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파츠의 실종일인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팩에 실종 어린이의 사진이 게재된 것도 이 파츠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캠페인까지 있었다면 뭐 정말 온 국민이 계속해서 이 파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유, 안타깝네요. 결국 실종 22년 만인 2001년 안타깝게도 파츠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뭐 실종이 됐건 사망이 됐건 어떻게 처리가 됐건 이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가족들의 마음. 다만 시신이라도 그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휴. 그런데
영원히 잊힐 뻔했던 파츠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 발생 31년 뒤 2010년 맨하튼 검찰청에 사일런스 벤스 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파츠 사건을 재수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뒤 뉴욕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전에 그가 뉴욕에서 아이를 죽였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뉴저지에 사는 51세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과거 한 아이를 살해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뉴욕 경찰은 즉시 에르난데스를 체포. 그리고 집요한 추궁 끝에 그가 33년 전 이 파츠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와. 솔직히 그냥 설마 하고 그냥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 에르난데스는 에탄 파츠 살해 혐의로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범을 보며 파츠의 아버지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그래도 오래된 사건을 집요하게 잊지 않고 수사했던 분들이거든요. 장기 미제 사건은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 어쨌든 저희도 뭐 아이를 찾는다는 제보나 이런 것들 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7위를 공개합니다. 소녀를 지옥에서 구한 원더우먼. 지난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한 식당. 이 식당에 새해를 맞아 외식을 하러 4명의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여보, 뭐 먹을래? 우리 딸은 요거? 에이, 너 좀 가만 좀 있어! 이때 식당 매니저 플라베인 카발로는 잔뜩 풀이 죽은 소년을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소년의 얼굴과 팔에 든 거뭇거뭇한 멍자국들이었습니다. 아휴, 아동학대인가 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네.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발로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선 무턱대고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던 중 카발로에게 떠오른 아이디어. 그녀는 곧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괜찮니? 라는 글씨를 적었고요. 소년의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년이 볼 수 있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본 소년은 괜찮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구. 이후 카발로는 다시 한번 정말 괜찮니? 라고 적은 종이를 보여줬고요. 소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미심쩍음이 남아있던 카발로는요. 몇 분 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쓴 쪽지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지야 소년은 카발로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포기하지 않은 저분이 진짜 대단하시네. 소년의 사인을 확인하자마자 카발로는 곧바로 올랜도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했고요. 와. 이후 소년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경찰 조사 결과 소년은 친모 크리스틴 스완과 양부인 티모스 윌슨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11살 이 어린 소년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보다 무려 9kg이나 적게 나갔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뭐야. 그대로 방치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예술가는 카발로를 원더우먼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한 카발로. 그녀는 한 소년을 지옥에서부터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6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미국 FBI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 플로리다에 사는 니콜라스 크루즈가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게다가 소총과 탄약을 구입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제보한 겁니다. 어이구, 뭐야? 야, 무서운 사건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뒤인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용의자는 학교 건물 안팎을 오가며 학생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고요. 이 사건으로 무려 17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이 체포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크루즈였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되네. 아니, 제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시 관할 지역인 마이애미 지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거짓 제보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총기 난사를 예고한 제보는 그 많은 제보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야죠. 지나치면 안 되는 제보였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FBI가 묵살한 니콜라스 크루즈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7년 9월 한 너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나는 전문적인 학교 저격수가 될 거다. 이 끔찍한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 역시 니콜라스 크루즈였는데요. 이후에 이 댓글을 본 해당 너튜브 채널 담당자는 곧바로 댓글을 캡처해 FBI에 제보. 그러나 당시 FBI는 댓글을 남긴 니콜라스 크루즈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10월에는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닭을 총으로 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 사인을 무시합니까? 사전에 네. 다 저런 게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17명의 목숨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FBI.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앞선 특종이 FBI가 시민의 제보를 묵살해 생긴 안타까운 소식이었다면요. 이번엔 FBI가 제대로 FBI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보스턴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갱스터 제임스 화이티 벌저. 그는 보스턴 윈터 힐이라는 갱단의 두목으로 살인, 협박, 마약 거래 등 범죄 혐의 보고서만 200쪽이 넘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FBI는 1995년부터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잠적한 화이티 벌저를 인터폴과 공조하며 쫓았지만 그는 흔적 하나 없이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FBI의 수배 명단 1순위에 오른 그의 현상금만 무려 한화 약 22억 1천만 원이었고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수년간 19개의 국에서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6월 화이티 벌저가 모습을 감춘 지 무려 16년 만에 FBI는 드디어 극적으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오, 야, 마치 16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러게. 16년 동안 자취를 감춘 화이티 벌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2011년 FBI는 화이티 벌저의 여자친구 캐서린 브레이그가 함께 잠적했다는 사실에 주목. 16년 동안 찾아 헤맸던 벌저 대신 그의 여자친구 캐서린을 수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캐서린의 나이대인 60대 여성을 메인 타깃으로 주부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대 현상 수배 광고를 집중적으로 방영했습니다. This is an announcement by the FBI. Have you seen this woman? The FBI is offering $100,000 for tips leading to Catherine Grieg's whereabouts. She is wanted for harboring James Whitey Bulger, a fugitive on the FBI's 10 most wanted list. 60-year-old Grieg is the girlfriend of 81-year-old Bulger. Call the tip line at 1-800-CALL-FBI. 그 결과 광고를 방영한 지 단 하루 만에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캐서린을 본 것 같아요. FBI는 제보 전화 내용을 토대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화이티 벌저와 여자친구 캐서린을 체포. 자,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화이티 벌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여자친구 캐서린은 신분 위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도 FBI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경찰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